2022년 8월 25일 오후 7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 앞인데 김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뭐 임시로 부산에 있지만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 요 김해예요. 임시로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김해보다는 부산에서 총선을 출마를 했었고 또 뭐 그래 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그 집에 지금 주소가 돼 있고 또 그래서 아직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김해는 내가 살던 집이죠. 그런데 내가 요 홈플러스인데 이 참 모처럼 왔습니다. 집에 한 번씩 오더라도 이 홈플러스는 잘 안 들르고 바로 가고 이랬는데 이 보니까 이 정문 앞에 보니까 이게 잡초가 이렇게 막 나 있네요.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이게 내가 이게 1996년도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김해 여기 동부 아파트 여기 살고 있는데 아마 몇 년 됩니까? 그건 30년은 안 되고 20년은 6년, 20년은 넘었지. 그러니까 25년 정도? 26년 정도 되네요. 26년 정도 되는데 이 홈플러스도 그때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사 올 때는 홈플러스를 짓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1997년도인가 뭐 그 정도 홈플러스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때까지 여기 마당에 이런 잡초 있는 거를 내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봅니다. 5, 6년 만에 처음 봅니다. 이게 뭔가 이상이 있네요.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홈플러스가 전에는 전국에서 제일 잘된 매출이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아마 경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내 내피셜인데 그래 되면은 청소하는 사람을 줄였거나 없앴거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청소하는 사람이 이건 이제 풀이 딱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커터기로 이런 이제 그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것이 안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5, 6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이네요. 참. 이 참 보기가 상그럽네요. 깨끗했는데 홈플러스가 이게 뭔가 이거 좀 이상이 있네요. 보니까 홈플러스가 지금 보니까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나 이런 데도 굉장히 그 경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통닭 그거를 6,000원인가 얼마에 이제 판다니까 줄을 많이 서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만큼 고객을 끌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만큼 이게 좀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그 인건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만 두르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보기가 좀 상그럽네요.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7월 28일이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집에 제 아버님 제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또 영상 기록을 남기는데 우리 집 앞에 동부 아파트 안에 보면은 항상 내가 앉는 그 벤치가 있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 벤치에 어떤 그 주부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앉아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이리 좀 앉는 데를 찾다 보니까 바로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으니까 요 벤치가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기 앉아서 내가 한번 영상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내가 아침으로 그 윤창중 씨,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이분 그 정치평론을 요즘은 거의 듣습니다. 그래 아침으로는 윤창중 씨, 저녁으로는 변희재 씨 이렇게 이제 꼭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는 요즘 좀 등한시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시에 마음 같아서는 동시에 3개 4개를 한꺼번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의 예를 들어서 베토벤 뭐 운명교향곡을 들으면서 또 뭐 슈베르트의 무슨 뭐 아베 마리아를 듣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저 뭐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블로티 별은 빛나건만 뭐 그런 것을 3곡을 한꺼번에는 못 듣거든. 하나만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3개 4개를 동시에 듣고 싶지만은 그거는 현재로서는 어렵잖아. 그래서 참 워낙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듣고 싶어 하는 거 욕심은 막 욕심이라 그럴까 의욕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윤창중 씨 이야기를 좀 듣고 이랬는데 아침으로 저녁은 이제 변희재 씨가 오늘은 이제 8시에 강동설을 하기 때문에 김용민 씨하고 그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윤창중님의 이제 그 방송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죠. 있는데 이분이 참 박학다식하고 정말 그분이 입만 열면은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42년인가 그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직 대통령을 거의 다 만났어요. 만나서 그 지금 식사도 같이 하고 흥금없이 대화도 하고 뭐 김영삼 대통령, 김윤환 씨, 또 뭐 기타 뭐 생생한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는 이제 대변인 역할,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는 상황을 쭉 이렇게 내가 잘 듣는데, 뭐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는 점에 있어서는 뭐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분이 정치평론하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히읗도 발음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그럼 후들이 깐다고 홍준표도 때리 까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까고 그냥 이준석이는 아예 막 그거는 막 이렇게 막 참 들었다 나왔다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을 거의 다 자기가 비평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야 그런 사람, 그리고 윤창중 씨가 이제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좀 뭐 존경한다 그럴까, 여기 좀 좋아한다 할까, 이런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드물고 그냥 막 노다지 까는 거야. 노다지 깐다고. 그런데 그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이 같은 경우도 되게 까요. 그냥 막 아주 뭐 까고 그 국가정보원장 했던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막 여우라 그런다고, 여우. 그렇게 하면서 일명 뭐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던데, 그게 좀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내한테 좀 이렇게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기술껏 한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들으면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모른다고. 그런데 당사자는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감정이 좀 둔하면은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알 수 없고,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 이거 김성기 씨가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건 이제 느낄 거야. 느끼는데 딴 사람은 전혀 못 느낀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지. 대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와 나는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못하고 그렇게 다 하지 않는데, 그 윤창중 씨는 말을 막 그래 하대요. 윤창중 씨가 유일하게 이렇게 뭐 험담을 이렇게 내리 안 까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보고는 그렇게 하는 사실이 없더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늘 이렇게 막 완전 충성이라 그럴까 굽신거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노다지 후리리 깐다고. 막 노다지 깐다. 아까도 말했지만 박지원 그 국가정보원장을 보고 여우가 뭐 몇 마리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그리고 주호영이는 아주 배신자 이렇게 하고, 또 유성민이 같은 경우도 되게 까요. 야, 그러면은 그 자기를 따뜻하게 도와줄 사람이 몇 사람 될까 모르겠네요. 참. 여하튼 그렇고 그분이 정치 평론은 정확하게 해요. 평론은 정확하게 한데 그 강도는 변희재보다는 못해요. 그 우위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나는 많이 들어보니까 변희재가 최고고 2등 금메달은 변희재고 은메달은 윤창중이고 그래요. 그렇다. 뭐 은메달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번째 안에는 들어가는데 평론 잘하기로 그 상위권 안에는 들어간다고.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저 서울의 소리를 두고 허접하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아닌데, 서울의 소리가 서울의 소리에서도 거기 좋은 방송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하루 24시간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잠은 서너 시간 자야 된다고. 그리고 회사 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서울의 소리까지 볼만한 그런 여력은 안 돼. 그런데 서울의 소리를 자기가 아주 허접한 유튜버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거기 백은종 그 초심이라 그래. 그분을 그 백은종이죠. 그 대표님께서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보니까 박예설의 톡튜브가 있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아주 좋은 방송 이제 좋은 프로라고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의 소리 안에 보면은 박예설의 톡튜브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변희재 씨 나와가지고 그 일문일답을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질문하는 사람이 그 젊은 여성인데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대단하대요, 젊은 여성분. 그런데 그 변희재 씨가 일문일답을 하는데 대답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변희재 씨의 모든 것이 거기에 그 프로에 담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에 올려놨는데 뭐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 그리고 오늘 저 김태영 씨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심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자로서는 좀 저명하신 분, 대한민국에서 심리학자로서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김태영 교수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책도 많이 써내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지금 박예설의 톡투뷰에 윤석열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심리를 쫙 이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걸 내가 조금 전에
한 1시간인데 한 절반 봤다고. 보니까 뭐 대충 아는 이야기고, 전에도 내가 한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꽉 잡혀가 있는가 봐. 그거는 전에부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이제 니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탄핵을 당했다든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김건희한테 버림받는 것이 더 크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한다든지 쫓겨나는 것보다 김건희 여사한테 버림받는 것이 오히려 더 충격이 더 크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대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또 김건희 여사는 법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한국 구조가 지금 그래 돼 있다고. 지금 그거는 뭐 대충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천공, 2위는 김건희, 3위는 강신업 변호사, 이제 그 윤석열은 마당새. 정말 그 변희재 씨가 얼마나 그 잘하느냐고. 그러니까 김태형 씨처럼 이 사람은 심리 전문학자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변희재 씨하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일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나 이 사람도 김태형 심리학자도 허경영 총재님을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변희재 씨도 마찬가지고 윤창중 씨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알려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다가가고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아침에 그 김장훈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김장훈 박사님하고 그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제 그 화요 대담에서 보니까 그 김장훈 박사님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주위 사람들한테 허경영 총재님을 알리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아주 뭐 쉽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와 계신다. 그렇게만 전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 진짜 간단 명료하죠. 나도 그렇게도 말을 많이 했지 나는. 그런데 나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는 뭐 이런 길만 이렇게 한 60평생을 뭐 이런 철들고부터 아무래도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뭐 일반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뭐 어릴 때 다 놀기 좋아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사춘기 때부터는 이렇게 자기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라고. 내나 권혜경 씨라고 아마 그 산장의 여인을 부른 그 가수 권혜경 씨가 있어요. 아래 하늘군 갔다 내려오면서 내가 노래를 3곡 불렀는데 그 첫 번째 부른 게 산장의 여인을 불렀다고. 영도로 쏘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임대올 그날을 생각하며 그 노래인데 풀벌레만 애처로이 밤새워 울고 있네. 하늘의 별을 보고 속삭이던 그 밤도 그래. 권혜경 씨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음악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님께서 워낙 완고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 가수 활동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은행에 이제 다녔다 그러더라고. 은행 직원으로 다녔는데 한 번은 그 은행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포스터가 하나 걸려 있는데 노래자랑 가수 선발하는 한다는 어떤 그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갔다고.
가가지고 그 가수를 이제 뽑는데 네 사람인가 뽑는데 거기에 이제 당선이 됐는가 봐. 이제 그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에 어떤 작곡가가 그 권혜경 씨한테 그 산장이 여인 이 자기가 작곡한 걸 보여주니까 악보를 나니까 이 참 자기한테 맞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자기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어머니하고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워낙 이제 이렇게 완고하게 딴따라 되는 것을 반대를 했거든. 할 게 없어서 그걸 하느냐고. 지금은 뭐 연예인이다 이러면은 좋지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그 딴따라 이러면은 아주 아주 뭐 천시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남진이라고 그 유명한 가수죠. 가슴 아프게 부른 그 남진 그 가수님도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그 반대를 했어요. 엄청 이렇게 귀하게 키워놨는데 네가 할 게 없어서 그거를 딴따라를 안 하고 이제 자기 남진 아버님은 풍각쟁이라 그랬다더라고. 할 게 없어서 풍각쟁이를 하느냐고. 참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 세월이 바뀌면 또 그래 되죠.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김태영 씨나 심리학자 김태영 씨나 그 윤창중 씨나 변희재 씨나 뭐 노영희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뭐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는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남진 씨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 딴 게 아니고 그 포스터 한 장을 보고 자기 운명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가수의 길로 가게 됐다고. 그 포스터를 안 봤으면 되는데, 그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작곡가가 그 산장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작곡한 것을 보여준 그것도 또 잘못이라고. 그 노래를 자꾸 부르면 안 돼요. 사랑마저 물리치고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안고 꼭 그대로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남자가 있는데 정말 또 헤어진다고. 사랑마저 버림받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돌아가고 자기는 병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병이 오잖아. 병이 와가지고 자기 그 가슴을 유방이라 그러지. 유방을 안 본 의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치료를 받았다고. 아직까지 이제 결혼 안 하고 지금 있지. 아마 원래 이제 90대 초반 같은데 아가씨로 늙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포스터 한 장이 자기 운명을, 자기 인생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노래를 자꾸 부르고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랑도 버림받고 아버지 어머니도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는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지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길이 이제 인생의 길이 뭐 그랬는데 그렇게 가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또 행복감도 되찾고 그러는데, 남을 잘해주면은 자기가 잘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 근데 딴 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한 친구를 만났다고. 그때 내 운명이 이제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로 통해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랬다고. 책을 그 친구가 그래요. 책도 읽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이렇게 잘하고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이름은 요한인데 철두철미한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광혁 장로님이시라고. 이분이 이광혁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화한 그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주 훌륭하신 분, 아주 철두철미한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책도 읽고 그 친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나는 알아요.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기독교도 알고 책을 읽게 됐다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두 번째 스승이 김영수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김영수 교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주 내 젊은 시절에 내 그 말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싹 다 들어왔다고. 그리고 이제 고현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봐야 불과 36,500일이라고. 36,500일을 살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뭐 재벌도 되고, 정주영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뭐 그렇게 돈이 많은 그런 뭐 사업가 재벌도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도 되고, 뭐 대법원장, 뭐야 요즘 말로 하면 검찰총장, 검사, 판사, 변호사, 뭐 학자, 별의별 어떤 모든 인생을 그래 살다가 결국 가서는 한 36,500일, 약 100년쯤 되면 죽는다고.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문제란 말이야.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것을 고현범 목사님한테 내가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극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초고 간다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혹시 내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말을 못해요. 말해봐야 이해를 안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니까 어제 보니까 아래 내려올 때 우리 저 남해 박복점 위원장님께서 영어 졸업반 이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좀 가사 계절 중에 거기 있거든.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아주 참 재밌게 잘 부르시던데 아무도 모른다고. 누구도 몰라요. 거기 가톨릭에 보면은 교황 교황, 추기경 신부, 이런 개신교에 보면은 기독교 목사, 장로, 이런 집사 이런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또 불교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된다고. 오늘 아침에 총재님께서 반야신경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 아니 놀랐어요.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반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에 그것은 이제 깊은 지혜가 완성됐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총재님께서는 깊은 명상에 잠겼을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견 환하게 보았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색수상 행시,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도가 다 공한 것을 알고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이제 청경에 대해서, 하늘경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반야신경을 이렇게
언급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리자야, 사리자는 부처님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이제 지혜가 많은 제자고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가 성도했을 때가 35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그 자기 제자는 한 80살쯤 됐어요. 그 제자가 사리자라고. 사리자야,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다르지가 않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네 번이나 강조한다고. 수상행식도 역부역시하다. 사리자야, 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상이다. 그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선이, 무색석, 향미촉법, 무안계,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지,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고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신무가의 무가이고,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하니까 마음이 이제 신무가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제 내가 하늘궁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내가 찍은 동영상을 내가 수도사업소 근무할 때 이제 있었던 직원한테 한번 보냈더만은 그분이 답변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심청사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카톡을 보내왔더라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게 반야신경의 끝부분하고 같은 말이라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일이 싹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 그 말이 신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지 고지 반야바람일다 주즉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화하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이제 기초라 기초. 그것이 기초라고. 그 단계에서 또 이제 한참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 구도의 세계가 그게 이제 기본이거든. 기본인데 그 세계를 더 올라가고 또 더 올라가고 그 최종 귀착지가 허경영 신인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이제는 축복이라는 도 말씀하고 명패도 이야기하시고 대천사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것을 했다는 사람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천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 경남도당 허성종 위원장님, 저기 우리 부산시의 이제 대표님 신영웅 우리 대표님, 강다교 대천사님, 우리 저 정재희 대천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되실 분이에요. 저기 또 이제 우리 진희님 또 대천사님 있잖아. 최선우 대천사님. 조성리 자기 부인 그분도 대천사시고, 저기 뭐야, 최서진 저 이분도 대천사시고, 우리 저 하늘궁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굉장히 내가 존경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한평생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 탄원스님도 알고, 탄원스님도 알게 되고, 이제 이기영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탄원스님을 알게 되는 거지. 책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기영 박사님은 내가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고, 거기서 스승님 중에서 최고로 내한테 직접 이렇게 맨투맨식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고윤범 목사님이라고. 뭐 내가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은 허경영 총재님한테는 이제 그 불교에서는 갑자기 그 총재님께서 그 불교를 이제 뭐야 화교사의 그 무슨 그 스님 이름이 갑자기 기회가 나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홍경순 목사님이고. 근데 그 총재님께서는 불교를 먼저 하시고, 물론 그 전에 다 공부를 하셨지만은 이제 그 스님과 같이 생활하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기독교를 하고 이랬는데 나는 반대예요. 나는 기독교를 먼저 하고 불교를 나중에 하고 그랬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 탄원스님의 아버님이 김홍교옹이라고, 김홍교옹인데 그분이 이제 보청교 그 차경석 씨가 만든 그 보청교에 차경석 씨가 토주, 목화 토금수, 그러니까 목주, 화주,
금주, 목주, 화주, 금주, 수주 이렇게 네 사람 있고 거기서 오야지는 누구냐면은 토주라. 토주. 목화 토금수에서 제일 1등은 토주라고. 그러니까 토주가 차경석이고 그 밑에 목주, 화주, 금주, 수주가 있는데 그 탄어스님 아버지가 목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높은 사람이냐고. 서열이 이제 4번째 안에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냐고. 그런 걸 통해서 참 내가 20살 때부터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 이것을 아주 그때부터 내가 항상 그런 꿈을 잃지 않고 내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주가 우리가 이제 동국 삼성하고 연해주 이런 것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거대한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된다는 거, 그것을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설총의 이제 예언에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또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차마 이 이야기는 또 내가 말을 못할 게 많아요. 이런 아까도 기독교의 초국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강정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라서 못한다고. 그런데 결국 가서 이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을 향해서 귀결된다고. 그래서 내가 요즘 내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1만 년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쓴단 말이에요. 책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책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국회 도서관 가보라고. 거기 얼마나 책이 많아. 서울대, 고대, 연대를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안에 도서관에 있는 책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다고. 미국은 더 많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MIT 공대, 그리고 영국에도 많은 대학교 안에 도서관에 가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그런데 그 책을 전부 다 읽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것을 압축을 해보라고. 압축을 하면은 48자로 압축이 되고, 그것을 더 압축하면은 12자로 압축이 돼요. 거기 1000억을 내고 공전멸병이고 우성재로 압축이 된다고. 그 12자를 또 압축을 해보라고. 거기 딱 석자로 압축이 되는 거야. 거기 허경영이라고. 그래요. 이 실제라고.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온다고. 오는데 이제 언제쯤 오느냐? 이게 이제 모르는 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총재님께서는 대업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탁기가 고장나면은 세탁기 전문가를 가야 되고, 아래도 내가 올라가면서 이야기했지만은 택시 기사인데 이 사람이 택시 기사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눈이 캄캄한 거야. 캄캄했다가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환하게 보이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니까 운전을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그 어떻게 운전을 하겠느냐고. 캄캄하는데 차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봉생 신경외과 이제 거기 가면은 가야지. 가면은 이제 그런 또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올 때는 정치 평론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변희재, 그 다음에 이제 윤창중이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노영희, 또 그 외에 김용민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데 변희재 씨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요. 지금 8월 오늘이 25일이잖아. 두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렇게 내려앉혀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자꾸 오라고 전화를 오는데 이 전화하면은 통화 이게 방송이 끊겨버리니까 내가 전화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윤장용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장용 씨는 그거보다는 조금 긴데 그래도 위험하다 그래요. 윤장용 씨 말대로 지금 계속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참 이래 되면은 하늘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비상체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비상체제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가버리고 난 이후에 허정희가 그 임시로 맡았거든. 지금 뭐 국민의힘당도 임시체제, 민주당도 임시체제, 또 정의당도 임시체제로 하듯이 국가 자체도 임시체제로 들어간다고. 임시체제가 아니고 비상체제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되면은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뭐 28일인가 그때 이제 대표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세게 나올 거예요. 세게 나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제를 지금 이제 물밑에서 작업하는 것이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거의 다 내각제를 선호하거든. 그리고 저거 김진표 저거 국회의장도 내각제를 선호하니까 내각제 문제로 이제 좀 이렇게 개입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차에서 내각제를 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친단 말이야.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러거든. 내각제를 하려고 폼 잡게만 잡으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하늘이 친다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격동에 지금 이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세게 치고 놓으면은 국민의힘당 후보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몇 사람 놓겠지만 홍준표가 오늘 뭐 떡됐는데 저 강신업이한테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이재명이가 어떤 앞서다고 이제 놓게 되면은 국민의힘당에서는 정권을 줄 수 없으니까 이제 후보로 돌아라 할 때는 허경영 총재님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 이러니까 얼마나 재밌느냐고. 누구 놓을 사람 없나? 그러면 좋다. 허경영이 간다. 허경영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이가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현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주일처럼 말이지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까무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번 대선 전만 하더라도 나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당선된 줄 확신을 했다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내가 확신한 것은 모두 이치적으로 보면 이분이 세계 황제가 되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확신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몰랐다고.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을 이렇게 외치는 때가 오고 그것도 압도적인 어떤 큰 지지를 받아서 된단 말이야. 그 때를 우리가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국민의힘당 후보로서 이제 이렇게 뭐 대통령은 이미 하야하고 없는 상태에서 말이야. 우리 변희재 씨는 두 달로 봐요. 이게 맞다면 그렇다고. 그런데 그분이 정확하게 보니까 뭐 이게 돼도 되고 안 돼도 좋은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까무라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라나 회장님이 왜 언제 방송을 할 건가 이게 또 제일 궁금하고 트럼프가 원래 복귀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2년 뒤 말고 지금 원래 이런 건 아직 미정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만하고 또